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영상 이민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마드리드에서 이민 생활을 35년째 하고 있는 조훈이라고 합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 하니까 또 영상 이민수기가 10회가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0회가 처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그 보너스회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비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침술 치료하는 거 그 처방 그것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보셨습니까? 그 처방을 좀 써보셨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도 또 뭐 체육 선생님들 아니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 관장님들 아니면은 뭐 조금 침구술에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 써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댓글도 많이 없으시고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영상 이민수기가 이제 21회를 넘어서 오늘이 이제 22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술 비방은 아니죠. 처방이라는 게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적용을 하느냐, 그때. 그것이 이제 치료의 그 묘다,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좀 이렇게 대충 잘 맞아서 효과가 좀 더 나면은, 이제 속칭 말해서 이제 그것이 비방이다. 누구는 어떤 치료에 비방을 가진 것 같처럼 잘한다. 그 사람은 비방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잘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궁금하죠. 또 모르죠. 그걸 뭐 직접 안 보고 봐도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뭐 모르잖아요. 예.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미술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 뭐 어지럽기만 하지. 그거 뭐 바깥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나무들 한번 보는 게 낫지. 그거 뭐 그림 어지럽게 봐야 되느냐. 그것도 돈 내고 모르면은 이제 더 그럴 수도 있죠. 침술도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더 침술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상 이민수기 22회를 이제 맞이해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회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제가 스페인에 와서 제일 처음에 침을 놨던 환자는 의사라고 그랬죠. 여기 스페인 의사인데 이 사람이 테니스를 이제 쳐요. 이제 운동 삼아서. 테니스를 치다가 못 치는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잘 다칩니다. 못 치는 사람일수록. 근데 그 사람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삐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침을 좀 놔주라고 그렇게 의뢰가 돼서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빈손에 이렇게 스페인에 와가지고 아주 뭐 고생문이 훤하고 그렇게 있을 그때에 이제 그 치료비도 조금 넉넉히 받고 그래서 참 큰 도움이 됐다. 저의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종잣돈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아주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안토니오라는 의사인데 원장 의사가 마요르카 출신이라 그랬죠. 마요르카 출신 그러면은 스페인에서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아주 터가 센 데거든요. 아주 잘난 사람들 거기 많고 또 부자들
속칭 말해서 부자들이 이제 거기 많이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거기가 많이 그 독일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여름을 지내고 별장을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노후를 지내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변모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야, 이거 뭐 한 방에 내가 이민 온 그 목표가 한 방에 다 해결되는구나. 일도 할 수 있고 의사들 가르칠 수도 있고, 예, 저의 그 이민 온 사람으로서 외국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신분 그런 것도 다 해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뭐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대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스페인 땅에서 복을 준비했다가 나한테 딱 이렇게 내리시는 거다. 감사하고. 네.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분들, 저의 이제 스승님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 뭐 친구들 생각도 하죠. 어떻게들 지내나. 나는 이제 여기까지 이역만리에 와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생겼지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덤덤하죠. 이렇게 이제 뭐가 시작이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진료소도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걸어 다니면서 제가 길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저 차 잘 못 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시내에 이제 저명한 그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그런 건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갔다 쭉 오고 쭉 갔다가 쭉 오고, 예, 그런 이제 행보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 다녀보니까 이제 대사관을 제가 매일 다닌다 그랬잖아요.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대사관 그 대기실 안내하는 아가씨, 그때 아가씨가 이제 레오노르라 그랬죠.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그 누굽니까? 안익태씨의 그 따님이 이제 거기서 취직을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일자리를 줘서 거기서 이제 안내를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또 침술센터 이게 하나 탁 보이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는 Centro Médico de Acupuntura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 바깥에 유리창 그 이제 그 테라스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침술센터가 하나 있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올라가 봐야죠. 제가 이제 그런 거 찾으러 왔고 또 지금 당장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소개하는 게 뭐 뻔하죠. 나는 뭐 한국에서 이런 걸 전공을 했고 침술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침술 강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왔다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침구술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느 스타일인지, 형편은 어떤지, 의료 제도상의 그런 형편은 어떤지, 뭐 기타 등등, 또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런 견문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가 들어간 데서는 중국인 의사,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이 스페인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아마 그 사람도 스페인에 이민 온 중국 사람의 2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스페인 말도 잘하죠. 그리고 아주 뭐 의학적인 용어도 아주 뭐 멋있게 하고, 또 사람이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네, 좀 귀티나게 이렇게 생겼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침술 원장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양 의사들도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의사가 셋이고 간호는 이제 6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 조그만한 그 의원 규모의 그런 침술센터.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가 봐요. 제가 이제 지내고 보니까
그 주인이 이거 뭐라 그럴까, 이 돈 계산이 좀 흐려요. 돈 계산이. 그러니까 뭐, 사명도 좋고, 의술도 좋고, 인술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거는 자기의 생업으로 하는 건데, 그, 금전적인 계산이 그렇게 흐리면은, 기분도 안 좋잖아요. 사기도 떨어지고, 또 어떤 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겸사겸사해서 이제 자기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나가려고 뭐 티격태격 하는 뭐 그런 이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어디서 왔냐? 나는 한국에서 왔다. 우리 원장 중국 사람인데, 뭐 이렇게 지가 신경질 내고 뭐 뻣뻣하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침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침을 가리키다가 왔다. 근데 그 중국 의사는 스페인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침술 같은 그런 그 새로운 진료를 자기도 해본다 해가지고 스페인 의사로서 이제 침술을 하는 거죠. 동양 사람 얼굴이니까. 그냥 스페인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동양 사람이, 얼굴은 동양 사람인데, 의사인데다가, 스페인 의사 자격증도 있고, 아주 뭐 스페인 말도 잘하고, 뭐 침을 딱 논다니까 뭐, 때깔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인이 그 의원의 이제 사장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한의원이 사장님이 있다고 그러던데, 한의원의 사장님 설립해서 이제 사업을 만드는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의사, 아무개 한의사 딱 고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두고 뭐 이렇게 다 한의원들이 이제 한의사가 일을 하도록. 그렇지만 모든 경영의 그런 이제 책임이라든가 운영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럼 당신은 한국에서 침을 배워서 가르치다가 이렇게 왔다는데 스페인에 와서 뭘 하고 싶으냐? 무슨 치료를 하고 싶으냐?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내가 스페인에 와서 이렇게 길에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아주 대체적으로 통통하고 뚱뚱하고 뚱뚱한 거는 이제 통통한 거보다 더 이제 이렇게 살이 찐 퉁퉁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침으로 치료를 해보면은 재밌지 않겠나. 그런 거를 침술로 뚱뚱한 걸 치료한다. 그거 좀 희한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 몸에 체중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여러 가지 병들도 좋아지고, 몸으로는 매일 느끼고 남들이 보니까 그냥 그런 그 어떤 치료 효과를 알리는 홍보하는 데도 좋지 않냐. 그리고 이 치료를 했을 때 비만 치료, 체중 조절하는 체중 감량 치료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치료 효과라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다 긍정적이다. 나빠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조금 약을 팔았어요. 제가 안 팔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사장의 부인은 그 사장님은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베리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외국에 그런 뭐 침술 센터라는 게 생기고 뭐 거기 사람들이 꽉 차서 침들 맞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업거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필로또 그 비행기 조종사 하는 양반이 이제 또 용돈을 모아가지고 진료소를 하나 깨끗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 의사를 데려다가 야 너 중국 사람이니까 침 놔라. 그래가지고 뭐 침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이 좀 됐든지 의사가 자리를 잡았든지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개업해서 나가겠다 해가 티격태격 하고 있는 그 마당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비만 치료, 체중 조절 치료를 한번 뭐 누구든지 원하면은 한 달간 시험 삼아서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센터의 사장님의 부인, 그분이 이제 또 좀 똥똥합니다. 어떻게 보면 퉁퉁하고, 뚱뚱하고, 어떻게 보면 통통하고. 근데 좀 뚱뚱한 편이에요. 예, 유방도 이렇게 탁 크고 말이죠. 등치도 있고, 배도 볼록 나오고 말이죠. 아주 여장부답게 아주 억세게 생겼죠. 미인이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아주 억센 여성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를 한번 치료해 볼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치료를 원한다면은 한 달간 해보자고. 그래서 전체 치료는 15번을 하자.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겪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굉장히 호기심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안에 침을 맞아가지고 뭐 살을 뺀다? 그거 너무나 희한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침술센터를 스페인에서 최초의 침술센터를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 침을 이제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침을 맞아서 14kg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마도 다 훌렁훌렁하고 치마도 이제 옛날 치마 좀 날씬했을 때 입었던 치마를 이제 꺼내서 입고 뭐 유행은 좀 지났지만 아주 자기 몸이 가볍고 좋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하고 계약하자. 저를 이제 막 이제 붙잡는 거예요. 조건을 뭐 좋게 할 테니까. 그래서 저의 모든 신분을 다 해결하고 뭐 보사부, 뭐 노동 조건, 노동 허가 이런 걸 전부 다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 원장으로 일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순이익에 그 진료소의 순이익의 50%를 이제 제가 갖고 나머지 50%를 이제 그 주인이 갖는 걸로 50대 50 이렇게 이제 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거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침술이라는 게 침을 또닥또닥 침을 맞아가지고 살이 빠지느냐. 그것도 한 달에 14kg씩 14kg 빠진 사람도 있고 15kg 빠진 사람도 있고 뭐 7, 8kg 빠진 사람도 있고 각자의 그 초과 체중에 따라서 또 체질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얼마나 살 빼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느냐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침구학에서는 이 뚱뚱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학에서는 뭐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그 과잉 넘치는 그 영양분이 체내에 축적된 거다. 지방으로 축적된 거다. 그래서 이제 뚱뚱하다. 운동 부족이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량한 그런 게으른 밴쟁이들의 병이다. 잘 먹기는 먹고 디비저 자고 그러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죠. 살만 디륵디륵 쪘다 그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구학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몸에 지방이 많이 끼는 것은 비습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장에 이제 습기가 있다. 그런 그 얘기인데 습한 기운이 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현대의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지방이라는 게 다 물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몸속에 저장이 될 때는 또 지방과 붙어 있습니다. 지방이 몸속에서 저장되고 있을 때는 물을 끌어당겨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물을 딱 끌어들여서 생합성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지방. 그래서 이제 침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습이 원인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침과학에서 이제 치료로 나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행침, 사암침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사라는 얘기를 해요. 보사법이다. 예. 그랬을 때 이것을 비장이 열이 있다. 그렇게 봐요. 예. 그것을 이제 8강이라고 그러는데, 예. 8강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비장이 실하다. 비위가 약하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비장과 위장이 약한 사람이다. 비위가 약한 사람 잘 먹겠습니까? 잘 못 먹죠. 조금 먹으면 그냥 속이 다 거부룩하고 뭐 속이 이제 꽉 찬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격도 비위가 약해가지고 넉살이 좋질 못해요. 넉살이 좋고 어디 가든지 그저 푹푹 뭐 먹고 사람들하고도 푹푹 그저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 못해. 깐깐하죠. 먹는 것도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조금 먹으면서도 말이 많고 말이죠. 불평불만이 많고 그 사람 한 3회길라 그러면 신경 쓰이죠.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은 비위가 약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호리호리한 깡 마른 것 같이 뭐 그런 이제 인상이 많죠. 그래서 이 뚱뚱하다 하는 거는 비만이다라는 것은 침술에서는 비습이다 이렇게 보면서 비장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비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실하다, 세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뭐 쇠편같이 단단하다는 게 아니고 왕성하다 그거죠. 비장이 왕성하면 어떡하냐? 소화력도 왕성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선배님들 중에는 비장이 왕성한 사람은 뭐 쇠를 먹어도 녹이고 위장도 이제 비위가 좋으니까 위장에서 이제 쇠도 녹이고 뭐든지 돌멩이를 먹어도 뭐 껐다없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위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소화력이 왕성하고 잘 먹는다. 먹고 나서 뭐 금방 또 배고프면 또 먹는다. 그러면 자꾸 먹으니까 이게 뭐 당뇨병이냐 의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젊고 건강하고 이제 그런 당뇨나 그런 혈당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이제 비만 증세다 해서 비실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증이니까 침술에서는 이제 보사라는 게 있어요. 기운을 실한 거는 빼주고 허한 거, 약한 것은 좀 도와서 이렇게 올려준다. 그래서 그 적당치, 건강한 평균치, 균형 잡힌 것을 유지한다. 그것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침술이죠. 그래서 비실증에는 이제 사법을 쓰고 비의 열증, 열이 있어서 음식을 녹인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의 열증, 실열증.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이제 8강으로 보면은 음증이냐 양증이냐? 양증이죠. 양증. 양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열과 실. 그랬을 때는 다 사법으로 쓴다. 그러면 비장의 사법은 뭐냐? 비장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비경은 이제 엄지발가락서부터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맨날 쓰는 이념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안에
안에 이렇게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비경. 예. 그래서 비경의 경락을 기운을 사해준다. 약간 이렇게 내려준다. 그러면은 억세게 먹고 소화도 억세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잉여 영양분이 또 축적돼서 뚱뚱해지고 뚱뚱해지니까 또 물도 더 먹게 되고 음료수만 먹겠습니까? 또 건더기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또 먹고 그래 자꾸 뚱뚱해진다. 저 북한에 뭐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면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하여튼 뭐 그래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먹고 기타 등등 운동도 안 하고 뭐 잠도 뭐 밤에 그렇게 술 먹는다는데 아침에 뭐 뻘떡 아침에 일어나서 조기 체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기운은 없고 몸은 무겁고 자꾸 먹고 살찌고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만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비만, 체중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증세도 다 이렇게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호전되느냐? 이 빈혈도 호전됩니다. 물론 치료를 할 때는 먹는 걸 조절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하는 걸 조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이제 그 절식을 요구합니다. 절식이라는 건 뭐냐? 끊는다 그거예요. 끊을 절자. 먹는 거를 딱 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자 반만 먹다가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나머지 반을 딱 끊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 먹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합니다. 단식.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식요법 그런 말도 쓰는데 그 이제 안 먹는 요법, 단식요법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기를 조절을 하면서 단식요법을 하니까 환자가 굉장히 가볍게 큰 고통 없이 그 치료 기간을 넘긴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감량이 보통 체중의 그 과잉 체중, 오버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로 하루에 0.5kg에서 한 1kg 정도의 체중이 감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한 15kg, 많으면은 뭐 한 20kg 정도, 많으면은 뭐 일주일에 12kg 감량된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그냥 별난 케이스, 그 양극단의 그런 결과치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맞지 않고 그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0.5kg에서 많으면 한 1kg 정도의 체중이 처음에는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이제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이미 체중이 줄어 있거든요, 상당히. 2주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체중이 이제 천천히 빠져요. 물론, 초과되는 체중도 이제 적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치료가 계속 나가면서 체중은 빠지는데 점점 체중 감량은 적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한계치, 임계치에 다다르면은 내가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침만 살 뺀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것도 참 힘드는 건데 뭐 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시점이 딱 옵니다. 친구들하고 뭐 생일 잔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뭐 살 빼는 것만 중요하냐 사회생활도 중요하지 뭐 이제 얘기가 많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사업 거래처하고 밥도 못 먹고 교제도 못 하고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정도 살 빠지고 요 정도 저 정도 하니까 이제 그럼 좀 쉬어보자.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한 15일마다 한 번씩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번씩 시간 되면 들려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치료를 끝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모든 환자들이 그것을 스무스하게 견뎌내고 체중 감량이 뭐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누가 보든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되고 자기 컨디션도 또 가볍고 좋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맨날 댕기는데 댕길 거 아닙니까? 남들이 맨날 본다 그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전에 한 달 전에 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거죠. 그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개시 당신 말이야 몸이 그렇게 날씬해지고 아주 가볍고 좋아 보이는데 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침 맞았는데 뭐 한 달 되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디냐. 나도 이제 뭐 침 좀 맞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선전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 침 맞으러 가야 된다.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가서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사람 못 만난 사람 다 만나고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침 맞으러 안 오지만 다른 사람들이 쫙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체중 조절, 비만 치료. 비만은 이제 그 좀 이렇게 병적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비만증이다 이렇게 병처럼 이렇게 증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체중 조절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스무스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연예인들 특히 텔레비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왜냐면 텔레비에 이렇게 나가면은 그 텔레비 카메라나 뭐 이 화면에 이런 뭐 그 기계적인 특성상 평상시보다 더 뚱뚱해 보인대요.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뭐 이쁜 사람이 뭐 뚱뚱해야 뭐 관심 있지 못생긴 사람이 뭐 뚱뚱하면 뭐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대요. 또 뭐 유명한 프로그램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외모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제 치료받고 체중 조절해야 된다. 뭐 3kg만 빼면 좋겠다. 2kg 빼면 좋겠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런 걸 갖고 와서 침 놔주라고. 침 놔주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놔줍니까? 그럼 놔주면 이제 금방 빠지죠. 그런 거야. 그러면 막 좋아서 그냥 뭐 뽀뽀를 막 해대고 이제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오라 그러고 제가 밥 먹는 동안에 차 타고 그냥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저를 납치해 가는 적도 있어요. 납치해 가가지고 텔레비 가서 프로그램 하자고. 그래서 제가 잡혀가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뭐 재미난 얘기고. 그런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말 시키죠. 뭐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사람이 며칠만 안 먹어도 빌빌대고 다 죽어가고 빌빌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허구한 날 한 달씩 밥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런다는데 근데 그 환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그냥 피부색도 더 좋아지고 혈액 검사를 해봐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일주일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안 죽고 그렇게 좋아지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까? 3일 안 먹으면 죽습니까? 그래요? 며칠? 뭐 일주일? 세 끼? 밥 3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뭐, 안 죽으니까 안 죽은 거지. 살아있으니까 안 죽은 거지. 뭐 그런 게 뭐 말이면, 그게 뭐 물어보는 질문거리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좀 뭔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덕 써먹는 이제 설명이 뭐냐. 자연계를 좀 봐라. 우리가 이거 침술 이런 것을 스페인에서는 이제 자연의학이다. 자연의학에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자연의학이라는 거는 자연계 현상에 의해서 자연 스스로가 조절하는 능력을 도와줘 가지고 스스로 무슨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법을 하는 것이 자연의학이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우리가 보면은, 자, 알래스카를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알래스카는 뭐 춥습니다. 눈이 뭐 2, 3m씩 그냥 쌓이고, 그게 그냥 6개월 이상씩 그냥 가고, 거기에 보면은 알래스카 공항에 가보면, 앵커리지 공항이죠. 가보면은 큰 이렇게 인형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알래스카 흰곰. 그거를 박제를 떠가지고 유리관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 곰이 뭐 키가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한 2m 50, 뭐 3m 서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 곰이 이제 거기서 산다. 그 뜻인데, 그 곰이 눈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열심히 주워 먹죠. 생선이든 뭐 물개든 뭐 하여튼 그냥 형편되는 대로 잡아서 그냥 먹고, 자기 이제 영양분, 지방 축적하느라고 잔뜩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날씨가 춥고 눈이 그냥 엄청 오는 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날이 되면은 텁썩 거기 이제 앉는다 이거예요. 그 눈이 내리니까 뭐 눈 위에 앉는 거죠. 눈 위에 딱 앉아. 그 눈이 오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오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가만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껌뻑껌뻑하고. 그러니까 눈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와서 이제 쌓여요. 그러면은, 곰이 이렇게 있으면은 곰 위로 눈이 이렇게 쌓이죠. 눈이 계속 옵니다. 계속 쌓이죠. 뭐 상당히 왔습니다. 곰이 이제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음식을 먹겠습니까? 뭐 음료수를 마시겠습니까? 가만히 운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꽁 얼은 눈 속에서 자기 체온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이 녹았겠지요. 몸 주위로. 그러니까 조금 공간도 있고 공기 정도는 통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 이제 축적된 그 지방을 이제 분해해서 숨도 쉬어서 열량도 내고 또 탄산가스도 배출하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잉여 물은 지방 분해에서 나오는 물은 또 소변이나 이 호흡으로 배설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이 점점 녹아서 이제 내려가니까 여기 이제 드디어 곰이 나왔습니다. 곰이 죽었겠어요, 거기서? 죽어서 나왔겠어요, 꽁꽁 얼어가지고? 아니죠. 그래 딱 나오니까 곰이 이제 머리를 바짝 쳐들었어요. 왜냐? 앞에 먹을 게 나타났거든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버떡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먹이를 탁 채가지고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물개 새끼들. 그런 거 딱 잡아가지고 또 먹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동안 그 눈이 얼었다가 알래스카에서 긴 겨울에 녹을 때까지 거기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부랴부랴 뛰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운이 없습니까 이 곰이? 기운이 있죠. 먹을 식욕도 있고 이제 또 한 번 한 해 또 왕창 또 맛있는 거 먹어보자.
재미나게 살자. 이러고 그냥 왕창 뛰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욕도 있고. 그렇게 일어난다 그거예요. 근데 곰을 뛰어가는 걸 보니까 곰이 홀쭉해졌어요. 왜냐? 그 눈 속에서 몸에서 했던 지방을 다 이렇게 쓰느라고 그 몸이 이제 홀쭉해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해 그렇게 넘어가고 2해, 3년, 4년, 5년, 6년, 7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곰 얘기예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있는 나무는 어떠냐? 거기 이제 소나무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어떠냐? 봄이 되면은 잎이 나와요. 파릇파릇. 겨울에 그 꽁꽁 얼은 땅에서 죽었을 것 같은데, 얼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시냇물도 흐르기 시작하면은 눈이 녹아가지고, 그러면 아주 위에서는 잎이 파릇파릇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잎이 아주 그냥 무성하게 납니다. 좀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잎이 이제 낙엽 떨어져서 이제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죠. 그러면 꽁꽁 얼은 땅바닥에서 나무도 꽁꽁 얼겠죠. 꽁꽁 같이 얼어가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가만히 있는 거죠.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는 나무는 그 나무의 그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단단하게 만들고 뿌리를 더 굳건하게, 땅을 더 깊이 파고 내려가게,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해에는 더 아주 왕성한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러면은 겨울 되면은 커가지고 이렇게 뚱뚱하냐? 아니죠. 단단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도 겨울을 지나면서는 단단해서 더 강건해진다. 동물도 겨울을 지나면서 안 먹고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몸이 더 마른다. 더 활력 있게 봄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자연계의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동물은 그렇고 땅에 있는 식물은 그런데,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떠냐?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고기들은 이제 제가 이제 낚시꾼 아닙니까? 제가 낚시꾼이에요. 낚시꾼, 왜 낚시꾼이냐? 제 낚시꾼 여기 라이선스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꾼이죠. 그리고 이제 낚싯배에도 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제가 낚시하러 가면은 아주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저는 이제 저쪽 지중해 쪽 알리칸테 그쪽에 깔페라는 동네, 지난번에 그 전에 이 영상이민수기 전에 그 깔페 요트클럽 거기 한번 산책하는 그런 거 했었죠. 여름에, 지난 여름에. 이제 거기 있는 배를 이제 타고 낚싯배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바다를 제가 그냥 무식하게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양 경찰이 저를 뭐 아주 뒤쫓아서 맨날 다니고,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뭐 하고 댕기나? 저 동양놈이 스페인에 와가지고 여름에 허구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배 끌고 다니면서 맨날 돌아다니고 저러는데 저놈이 뭐 하는 놈이냐 등등 아주 저 신원주의를 무진장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낚시꾼이잖아요. 고기들은 어떠냐? 고기들은요, 11월 달 되면 이제 춥죠. 상강 입동. 지금 오늘 절기가 이제 입동 안에 들어있는 입동 절기인데 이제 겨울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시작된다. 입동. 겨울이 일어난다. 겨울이 시작된다. 춥죠. 11월 달 되면은 춥다 이거예요. 물이 얼기 시작해요. 상강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0월 말서부터 11월 초. 얼기 시작한다. 그럼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서 지가 있을 만한 그 돌 있는 요런데, 돌 밑에, 아니면 그 수초, 물속에 있는 풀, 그런 속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가지고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돌 위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니까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딱 가서 맨손으로 싹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왜냐, 이 물고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손으로 물고기 잡는 뭐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아가미로 조금씩 살짝 숨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겨울을 보내는 거죠. 그게 뭐냐? 겨울 잠을 자는 거다. 겨울 잠을 자는 거다. 겨울을 나는 거죠. 그러면 겨울을 나는데 뭐 답답하게 그러고 있느냐? 좀 왔다 갔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여름에, 가을에 먹었던 그런 영양분 축적했던 것을 소모하면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만 나는 게 아니라 몸에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던 그런 거를 노폐물로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해독시킨다. 그거죠. 그러니까 몸이 뚱뚱한 사람, 저도 뚱뚱합니다만은, 뚱뚱한 사람은 몸이 독이 많다. 그렇죠. 지방 자체가 이 몸의 독이라는 게 다 지방층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지방 자체가 이제 독이 되고, 물론 지방이라는 것이 인체 내에 이 지방층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몸의 지구력을 키우고, 저항력을 키우고, 체온을 보존하는 데에, 유지하는 데에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지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좋지만은 과잉된 지방이라는 것은 독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독을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다 그냥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싹을 한 번에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고 해마다 더 그냥 난리치고 펄펄 살아나느냐? 겨울을 통해서 해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과잉 체중을 뺀다. 그것이 겨울잠이다. 겨울잠을 잘 때는 물고기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은 낚시꾼들이 지렁이를 말이죠. 낚시 가게 가가지고 아주 고급, 비싸죠. 지렁이 한 마리에 1유로짜리도 있어요. 지렁이 한 마리에 1유로라는 거는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낚시하는 데 가서 뭐 하루에 50마리 뭐 던져봐야 금방 없어져요. 왜냐면 던지면은 이건 뭐 다 부서지잖아요. 물에 가서 불어 터져가지고. 그러면은 낚싯밥만 50유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죠.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휘발유 들죠. 가서 뭐 음료수 한잔 해야죠. 또 뭐 점심 때 뭐 잠깐 뭐 핫도그라도 하나 먹어야죠.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건 둘째 치고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못 잡나? 물고기가 거기 있는데, 물고기가 딱 이러고 있는데, 자, 최고의 낚싯밥, 한국에서 말하는 푸른 바다 개치렁이, 뭐 땅에서 나오는 지렁이, 좋습니다. 별걸 다 사가지고 조금씩 다 구색을 맞춰가지고 낚시꾼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꿈에 불어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 낚시 포인트가 있잖아요. 낚싯밥 딱 던지는 자리. 거기다가 이제 낚싯밥 떡밥이라 그래가지고 바게스에다가 우유가루에다가 무슨 뭡니까 옥수수 뭐 이런 거 맛있게 생긴 거 지가 생각할 때 맛있다 생각하는 거 깻묵 뭐 된장 자 그거 더 추운데 손에 비비고 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낚시꾼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주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냄새도 이상한 냄새 나고
그래요. 낚시꾼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G포인트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떡밥을 딱딱 던져요. 막대기에 숟가락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떡밥을 딱 얹어가지고 착착 던집니다. 그러면 저기 가서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낚싯바늘에다가 그 아주 귀한 지렁이를 잘 하나 끼워가지고 탁 거기다 던지죠. 그러면은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있는데 떡밥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거죠. 물고기가 볼 때는 야,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구나 이러고 이제 보고 있겠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은 떨어지면 투둑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우유가루에다가 그 뭡니까 옥수수 뭐 깻잎 묻혀서 간 맞춰서 이렇게 다 냄새 맞춰서 해줬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후딱딱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뭐 지는 뭐 그런 식물은 안 먹는다. 고기를 줘라. 뭐 이런 뜻인지. 그 낚시꾼이 그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낚싯밥 지렁이를 딱 1유로짜리 딱 수입품이에요. 다 끼워가지고 딱 거기다 던져주면은 여기 물고기가 있는 코앞에 눈 앞으로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뭐 고기가 오네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탁 먹으면은 이제 낚싯바늘을 먹는 거죠. 그럼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이제. 근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서 해봐도 떡밥은 뭐 한 바퀴에서 두 바퀴에서 내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옵니다. 낚시꾼이. 왜냐? 고기가 안 먹기 때문이다. 왜 안 먹느냐? 아니 입동이라 그랬잖아요. 입동. 지금 겨울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겨울이 시작돼서 고기들이 딱 안 먹는다니까요. 왜 안 먹냐? 체중 조절하느라고 안 먹는다 그거예요. 그 조그만 물고기는 이렇게 머리도 빼쭉하잖아요. 빼쭉한 머리에 뭐 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있을까 말까 한 뇌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물고기도 이 미물 이런 작은 그런 것도 입동되면은 안 먹는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월달 되면은 따뜻하죠. 이제 봄 되고 춘분 좀 지나서 4월달쯤 되면은 따뜻한 날이 이제 있습니다. 따뜻한 날 되면 이제 낚시꾼들이 쫙 그냥 낚싯대 닦아가지고 또 나와요. 그러면 왜 지금부터 낚시꾼이 낚시를 안 가냐? 안 잡히니까 안 가는 거죠. 왜 안 잡히냐? 안 먹으니까 그러는 거죠. 왜 안 먹냐? 최고 좋은 지렁이 갖다 줬지 않습니까? 수입품. 지가 살 빼느라고 안 먹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지 몸에 해독시키느라고 안 먹는다 그겁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걸 뭐 현대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이거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이거 뭐 논문 써가지고 물고기의 심리 상태는 이렇다 해가지고 증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먹는다 그거예요. 제가 낚시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낚시꾼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무슨 뭐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해봐라. 현대 심리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세요. 저는 거기도 안 잡히고 화딱지 나가지고 저거 할 기분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왜냐? 내년 4월이 되면은 꽃피는 봄이 오면은 고기들이 이제 왕창 잡힌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평생 제가 낚시꾼이었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인기가 없고 이래도 낚시터에 딱 나가면은 인사받아요. 그리고 제가 낚시 대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합니다. 저게 또 이번 대회에 어떤 수를 쓸래나 해가지고 제가 관심 집중받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그게 그거다.
그냥 받으세요, 그렇게. 아이, 참. 그래서 식물, 땅에 있는 식물, 나무, 땅에 있는 동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안 먹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요만한 물고기가 말이죠. 호수에서 그 댐에 가면 물 많죠. 댐에. 위에는 꽁꽁 얼었는데 밑에는 안 얼었잖아요. 그럼 밑에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4월 달이 돼서 이제 얼음이 녹고 산에 이제 다 얼음이 녹아서 이제 쫄쫄쫄 물도 흐르고 햇빛도 따뜻하게 비추고 그러면은 이 물고기들이 이제 살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다가 이제 물속에서 보니까 아이 뭐 곤충들도 날아다니고 말이죠. 그거 단백질 아닙니까? 지네들이 볼 때 아주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물에 와서 톡톡 장난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물속에서 튀어 올라와 가지고 잡아먹죠. 그러니까 고기들이 탁탁 튀어 나오죠. 물속에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낚시꾼들이 너 거기 있냐 해가지고 낚싯밥도 이번에는 뭐 비싼 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옥수수. 옥수수 뭐 요만한 한 깡통 가지면은요. 전 낚시꾼들이 하루 종일 낚시 실컷 할 수 있어요. 재미나게. 왜냐? 옥수수만 하나 이렇게 끼워서 던져도 탁탁 먹거든요. 그냥 끌어당기기가 바빠요. 힘들죠, 그것도. 큰 고기 물리면은. 그래서 고기들도,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알래스카의 커다란 그 곰소부터 산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나무, 풀, 물속에 있는 요만한 물고기까지 다 그렇게 단식을 한다. 그런데 입동 그러면은 스페인 경우에는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연말이다, 이제 크리스마스 닥쳐온다 해가지고 여긴 천주교 문화가 돼가지고 로스 레이에스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날. 여기 어린이날이 1월 6일인가 그래요. 1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첫 번째 잔치가 어린이날 잔치예요.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어찌 됐든 어린이날이든 크리스마스든 죽탕 먹는 거예요, 그냥. 연말연시 먹는 거. 그때는 밤새도록 먹고 밤새도록 마시고. 슈퍼마켓 가봐요. 지금은 먹을 게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 초콜릿, 뭐 달짝지근한 거, 과자, 뭐 스페인에서 만드는 그 유명한 거 있죠. 뚜론이라고. 뚜론, 땅콩가루, 뭐 알멘드라 가루, 뭐 꿀,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엄청 달고 맛있죠. 엄청 살찌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런 거 겨울 내내 긴 밤 동안 식구들 모여가지고 와구장창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신경질 하면 또 고기 구워 먹고 또 케이크 갖다 먹고 이렇게 겨울에 입동 지나가지고 주구장창 먹어대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것도 뭐 1년 내내 해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거는 해마다 입동 때가 되면은 딱 입질을 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안 잡혀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 낚시꾼들 가지를 않잖아요. 왜 안 가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잡히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안 먹으니까 안 잡힌다. 왜 안 먹냐? 살 빼느라고 안 먹는 거다. 예. 그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쓱 합니다. 텔레비 인터뷰 나가가지고. 동물을 봐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거야. 뭐 사람이 뭐 동물인가? 동물이 아니면 지가 그럼 뭡니까? 풀이에요?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라는 존재, 생물이다. 생물 중에서 동물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입동이 되면은 입질을 끊어야 된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비결이다. 그러면 몸이 마르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몸이 단단해진다. 강건해진다. 강건해집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기운이 나죠. 등산도 가고 싶고, 축구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이죠. 뭐 어디 피크닉도 한번 가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진창 먹고, 마시고,
회식 많이 하고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겨울 지나 크리스마스 지나면 병이 꽉 차가지고 저는 딱 알죠. 이제 저도 1년, 2년, 3년 계속 지내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저도. 레이에스 어린이날만 지나면 환자들이 이제 쫙쫙 온다. 그 전에는 먹고 퍼지게 노느라고 안 온다. 아파도 안 와. 그러니까 뭐 저도 그저 쉬고 덕분에. 하여튼 그렇다 해서 말씀을 뭐 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자꾸 갔는데 체중이 빠질 때는 처음에는 이제 물이 빠지죠. 물, 수분. 그게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층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 살, 근육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육이 이제 빠지기 시작할 쯤에서는 한 2, 3주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은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먹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가벼운 식사를 한 끼 점심 식사로 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작용이라는 게 또 있죠. 이제 안 먹으니까 위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위가 비어 있으면은 힘이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위경 이쪽 그 다리 얼굴서부터 위경이 내려가는 이쪽 배 복부 이쪽 다리 해서 이쪽 부분이 힘이 없다. 그렇죠. 처음엔 좀 그런 감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치료를 계속 합니다. 그런 치료. 말하자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그날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치료 효과라고 하면은 빈혈이 좋아진다, 낫는다 그거죠. 여기서 저희가 사는 지금 진료소가 있는 이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병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Puerta de Hierro 이렇게 합니다. 이 병원이 이제 스페인에서 유명한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길 이제 제가 동네 사람들 입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옛날에 강연회 할 때 많이 갔어요. 가면은 그 병원은 복도가 이렇게 S자로 쭉 구부러져 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건물이 길어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 구부러져 있는 복도를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도에 뭐 좀 조용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일 없이 입원실에 있다가 나와서 걸어 다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아니 왜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고 그래? 복도에서 복잡하게. 그랬더니 한 그 할아버지 환자가 자기는 빈혈 때문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1년에 4번 병원에 온대요. 와서는 뭐 일주일이네 뭐 한 달이네 그렇게 있다가 또 나가고 4번씩 온대요. 여기는 뭐 병원에 4번을 입원하든 뭐 40번을 입원하든 환자는 다 무료니까요. 그래서 근데 입원을 해서 그렇게 4번씩 오면 왔지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뭐냐? 운동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대요. 뭐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빈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밥을 4끼를 준대요. 억지로 4끼를 먹인대요. 그 먹고 나서는 이제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요. 소화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그렇게 다니는데 빈혈이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좋아졌으면 내가 왜 자꾸 오겠느냐고.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자꾸 오는 거 아니냐. 그거 보세요. 병원에서 빈혈이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소가 부족하고, 뭐 철분이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비타민 B가 부족하고, 뭐 음식이 맛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환자 보세요. 그 환자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의 빈혈 환자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겁니다. 먹는 거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약 갖다가 또 먹고. 그래서 빈혈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죠. 그 계속 그러고 있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죠. 그러다 죽으면 환자는 죽어서 뭐 천당 갔으니까 좋다 그러지만은 제약회사는 그동안 그래서 돈 벌었고 의사도 그동안 그래 돈 벌지 않았습니까? 다 돈 벌었는데 환자는 죽어서 천당 가버렸다. 예, 이왕 갈 천당이면은 뭐 이 땅에서도 좀 더 좀 재미나게 살다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침을 맞아서 살을 뺐는데 살을 빼면은 혈액이 좋아지냐? 간단하죠. 몸이 100kg가 체중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치료를 받아서 단식을 하면 물이 빠진다 그랬죠. 물기가. 물기가 빠지면서 조금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피가 더 진해졌기 때문이다. 피가 진해지면은 피를 조금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자 해가지고 갈증을 유발합니다. 몸은. 그렇지만 그것은 갈증을 조금 컨트롤을 하면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인체에서 물 안 먹으면 죽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신진대사에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물을 안 먹다니 무식한 사람 아니야 당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몸에 지방이라는 게 꽈뜩 찼는데 그 지방이 다 물기를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방이 분해되면서 물을 분리해낸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인체 내에 그런 생화학 작용을 하는데 생리 현상을 하는데 들어간다. 예. 충당이 된다. 그겁니다. 하여튼 물이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피가 진해진다 그랬죠. 피가 진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단위 입방 밀리리터당 피의 고형분, 적혈구, 뭐 혈소판, 뭐 백혈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덕지가 많아진다. 왜 많아지느냐? 아니 수분을 뺐으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제가 낚시꾼이라 그랬죠. 호수에 물고기가 10마리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그 호수에 물고기가 10마리 있어요. 안 보여. 아무데도 안 보여. 근데 물을 빼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호수에 그 판타노 그 댐에 물을 뺀 적이 있습니다. 빼가지고 그때 보니까 바닥에 말이죠. 잉어가 그냥 팔뚝만한 잉어들이 그냥 꽉 찼어요. 땅바닥에. 물을 빼니까. 그럼 거기는 물을 넣고 잉어만 있어요. 향어. 이스라엘 잉어라는 거. 그것만 엄청나게 있어요. 그만한 물고기가 있었는데 물이 꽉 찼을 때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빈혈이다. 피를 검사했을 때는 혈액 성분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빈혈이라고 간주를 하지만 몸에 있는 수분을 뺐을 때 몸의 그 볼륨, 볼륨을 몸의 등치를 줄였을 때는 고형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만 빠져나가지. 그래서 물고기가 더 많게 보이는 댐같이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피가 어느 조직에 오더라도 더 질이 좋은 피가 온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모든 신진대사에서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 진행된다. 그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여튼 저는 이걸 해가지고 그 참 뭐라 그럴까 그 일을 할 때 좋은 효과가 많았었어요. 환자가 우선 많이 오고 또 그 많이 오는 환자들이 이제 다 댕기면서 돌아다니는 데마다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다 침 맞으러 오고 뭐 환자들하고 인사할 새가 없죠. 다 살 빼러 오는 거예요. 전부 간단하죠. 먹지 마라. 제가 이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이 그거죠. 스페인 말로 하면은 너 꼬메 스페인 말로 인사할 새도 없어요. 그렇게 했고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러 오면은 처음에 제가 이 체중 조절하는 처방을 좀 잘 설명을 해줍니다. 혈액 검사치 같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좀 멋있잖아요. 그럼 뭐 과학적인 것 같고 좀 아는 사람 같으잖아요. 또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축산과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동물에 대한 혈액 검사라는 거는 이런 백과사전만한 그런 혈액 검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학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정상적인 혈액 분석한 분석치만 이렇게 생화학에는 나오는데 가축에서 공부하는 이 혈액 분석치라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치료되면은 병원에 보내가지고 혈액 검사해서 가져오시오. 왜냐하면 피가 또 말랐을까봐, 피가 없어졌을까봐 걱정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의사들이 당신 혈액 너무 좋다고, 좋아졌다고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했는데 뭐 또 합니까? 이제 뭐 다 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걸 배워가지고는 또 금방 그 진료소가 자리를 잡아요. 뚱뚱한 사람들 꽉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이 침수를 보급하고 진료 사업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뚱뚱한데 통통한 게 아니고 뚱뚱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는데 참 그거 참 귀찮고 그렇다.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 하여튼 기타 등등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의 전통 침술에서 말하는 비실증, 비습, 비열 그것이 원인이다. 조절하셔가지고 건강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따르는 모든 그런 다른 병, 수발하는 그런 2차 증세들 그것도 다 호전되시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환자, 뚱땡이 환자들 한번 멋있게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도 모르게 환자들이 꾸역꾸역 들어찹니다. 그 사람들 풀어놓으세요. 치료가 다 되면은 좀 돌아다니라고 바람처럼 댕기라고 그럼 그 사람들 댕기는 데마다 다 환자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되는 거예요. 친구사 제도가 있네 없네. 뭐 한국 보사부가 썩었네 뭐 어쩌네. 한국 의료법은 뭐 아주 양아치 의료법이네 뭐네.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선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누가 뭐 지원을 합니까? 예? 도움을 줍니까? 후원을 합니까? 이 침술업계야말로 진짜 아주 외로운 업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치료, 체중 조절 치료, 조은이가 영상의 민수기에 나와서 낚시꾼이란다면서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저를 봐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비경을 사법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께서 저 인터넷도 보시고 연구들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또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뭔지 아시죠? 댓글. 저도 잊어버릴 뻔봤어요 지금. 댓글, 구독, 그리고 이제 공유. 저 아직 공유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시간 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구학에 대한 이 애정과 관심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 신청을 함으로써 다 이렇게 한번 모아보자. 모이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저의 소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담도 안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 뭐 이렇게 공유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영상 이민수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